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바둑단체전 본선 19 김영삼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왕천식 선수가 지난 경기 일본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선수가 출전할 차례인데요. 자, 먼저 이 왕천식 선수가 연승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네, 여자 선수로는 최고 연승 신기록을 거뒀습니다. 네. 8연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한국 팀이 지금 우세하기는 하지만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8연승의 기록이 바로 황룡사 쌍등배에서 이룬 기록인데요. 자, 황룡사 쌍등배와 깊은 인연을 또 보유하고 있는 왕천식 선수, 이번 경기는 어떨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6회 황룡사 쌍등배 2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대회 방식은 한중일, 이 5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연승전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남자 대회 이제 농심 신라면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자, 5명씩 출전했는데요. 자, 일본은 1명의 선수가, 중국은 2명, 한국은 3명. 역시 수적으로는 한국 선수가 가장 유리해 있습니다.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전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4연승으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본의 시에민 선수가 2연승을 거두면서 한동안 이 일본 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연승 기록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자, 박지현 선수가 시에민 선수의 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뒤이어서 이 왕천식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연승으로 이어나가진 못했습니다. 자, 오늘 대결 한국의 김혜민 선수와 중국의 왕천식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3대2 왕천식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하지만 뭐 5대5 승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기사의 명성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의 승부가 아닐까 싶고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자 바둑리그에서 왕천식 5단이 이겼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대국에서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걱정은 되는데 김혜민 7단이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차전에서 흐름이 뒤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한국의 김혜민 선수가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선수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바둑단체전 10번째 대국입니다. 자, 중국의 왕천식 선수가 흙을 쥐고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왕천식 선수는 여자 바둑리그에 참가하면서 또 한국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선수인데요. 예전에는 이 중국 기사 그리고 일본 여자 기사들은 세계 대회에서밖에 바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둑을 자세히 볼 기회가 좀 드물었었는데요. 올해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 시에민 선수, 왕천식, 위즈잉, 또 루이 선수, 리오 선수까지 굉장히 많은 이 외국 선수들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하면서 또 많은 기사들의 바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자 바둑 리그가 이제 2년 됐어요. 네. 2년 동안 많은 외국 용병들이 참가를 하면서 물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한국 기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보는 사람들도 훨씬 더 흥미가 생기거든요. 네. 네, 이런 점은 이제 남자 바둑 리그에서도 좀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왕천식 선수가 이번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하게 되면서 바둑을 볼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기풍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남자 기사 중에 목진석 구단하고 굉장히 흡사해 보여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네. 좀 독창적인 포석 감각도 그렇고 그리고 바둑을 보통 기사들이 이제 실내 위주로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터움을 발판으로 이제 바둑도 폭넓게 두면서 목진석 구단하고 아무튼 가장 닮은 여자 네. 기사 중에서는 가장 닮은 스타일로 보입니다.
요즘 보통 기사들은 좀 실리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왕천식 선수는 이 부분적인 실리보다는 좀 그림을 넓게, 폭넓게 그려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바둑을 좀 넓게 두는 스타일이고 박지원 사단가의 대국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장점을 다 보여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판이 흘러간다면은 김혜민 7단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좀 두텁게 두면서 승부를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국 여자 기사 중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왕천식 선수처럼 좀 독특한 기풍을 가지고 있는 기사는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최정 6단이 그래도 왕천식 5단하고 비슷한 계열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오유진 3단은 좀 반대 스타일로 보이고 아, 네. 김혜민 7단은 적절하게 그래도 섞어 놓은 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김혜민 선수 우선 귀를 두지 않고 먼저 걸쳐봤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걸쳤고 지금 부친수는 자아기를 둘 수도 있지만 지금 부친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젖히고요. 늘고 여기는 이제 보통 2개 된다면 있거나 호구 치는데 호구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바둑도 몇 번 봤고요. 부분적으로 이정석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는 바둑에서는 우아기를 둔다면 보통은 있거나 또는 호구 치는 거고 네. 바로 손을 빼는 바둑도 몇 번 봤어요. 화점이나 또는 소목 두는 바둑도 많이 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은 흙이 끊을 거예요. 요즘 추세는 거의 이렇게 호구로 지키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먼저 들여다보는 바둑도 많이 나왔죠. 만약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입구자 정도 하게 되면은 입구자나 또는 날일자 정도 하게 되면은 이 백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기 때문에 좌기를 손을 돌렸을 때 흑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교환이 없으면은 백도 조금은 수월하게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흙이 들여다봤을 때 백도 잊지 않고 좀 반발하는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는 경우도 있죠. 밀었을 때는 젖히고 중앙 두고 이런 바둑도 실전에 종종 등장하고 있고요. 네. 바로 맞고 단수 치고 이을 때 늘고 한 칸 뛰는 이런 바둑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석화되어 있는 수법이죠. 네. 늘고 단수. 바둑 TV 애청자분들은 이런 모양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흙은 큰 실리, 백은 세력을 차지하는 확실히 이 작전이 나뉘어지는 정석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좀 결정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전과 같은 네.
손을 돌리고 귀를 차지합니다. 요즘은 자아기로 손을 빼는 기사도 많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외목 두는 기사도 많았다고 그랬고요. 네. 뭐 이렇게 대외목 두는 사람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우아기 쪽 두면은 자아기를 화점에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소목에서 눈목 자구침이나 소목에서 날일 자구침이 보통은 이제 더 낫다는 거거든요. 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소목에 먼저 두자니 백이 걸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목을 이렇게 먼저 열어 놓으면은 백도 우아기 대신 좌아기로 먼저 걸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좌아기를 외목이나 또는 대외목을 두는 바둑도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흑이 대외목을 둔다면은 백이 화점에 두면은 상대에게 귀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또 양걸침해서 두겠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네. 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이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자, 이때 만약에 보통 이제 여기 걸치면 하변 쪽으로 많이 두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눈목자. 네. 하변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지만 흑도 이제 우하기 쪽으로 손이 되돌아가면은 이게 얼핏 봐서는 그냥 정석이 하나 벌어진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이상한 것 같지도 않지만 네. 자세히 보면 흑이 귀를 세 개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면은 그래도 흑이 조금은 편안한 흐름일 거예요. 백도 좀 더 발빠르게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 지키는 것보다는 일단 우아기를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네. 백이 먼저 점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앙 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흑이 이 좌하귀를 차지를 하고 백이 고목을 둔 셈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자 이제 고목 정석이 하나 벌어진 거죠. 네. 수수는 좀 달라졌지만 네. 고목에 흑이 걸쳤을 때 백이 씌우고 붙이고 젖히고 늘고 호구친. 네. 수수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모양 자체는 환원이 됩니다. 아무튼 정석의 형태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호각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서로 불만은 없을 겁니다. 네. 흑을 잡은 왕천싱 5단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김혜민 김혜민 선수는? 백인데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저도 헷갈렸어요. 자, 두 선수의 다양한 또 대국 모습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적극적이네요. 아, 물론 이제 이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른 데 둘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걸친다던가 다른 큰 자리 둘 수도 있는데 왕천싱 5단 바둑을 보면 늘 적극적이에요, 바둑이. 기사들의 기풍을 보면 적극적으로 뭘 하는 스타일이 있고 수동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걸 다 받아주면서 또 균형을 잘 맞춰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왕천싱 5단은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네. 한 칸 띄어서 백도 한 점을 움직여 나갑니다. 이수는 이제 한 칸 뛰는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날일자는 바둑도 많거든요. 네.
아니면 아예 손 빼는 건 예, 어떨까요? 아예 손 빼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손 뺀다고 하더라도 뾰족하게 둘 만한 곳은 많지 않아요. 네. 뭐 이런데 가능하긴 하겠지만 물론 크죠.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흙이 붙이는 순간 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한 칸 띄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고민을 조금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데 그렇게 뾰족하게 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띄었을 거고 네. 이 모양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이 여기를 하나 붙여두고 한 칸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끼우는 맛을 상대에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싫어서 백이 이런 교환을 해주면 귀가 완벽한 흙집이 되거든요. 악수 교환이 되죠, 백이. 자연스럽게 귀가 굳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양은 언제든지 3-3을 침투를 하면은 수가 나는 곳인데 백이 이런 악수를 해준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겠죠. 그곳은 거의 절대예요. 반대로 흙이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네. 집도 차이 많이 나고 백은 계속 시달려야 되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차단을 해놔야 아래쪽 흙돌 한 점도 약한 돌이 되거든요. 근데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처럼 흙이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웠을 때 거의 이제 귀가 굳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백이 그게 싫어서 2선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3선으로 흙돌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좀 악수일까요? 이렇게요. 네. 물론 가끔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하지만 흙이 이렇게 중앙 쪽으로 늘게 되면은 네. 백도 다음 행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꽂자 하는 건 흙도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 외로운 흙돌 한 점이 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보편적으로는 느는 수를 많이 두고요. 한 칸 띄고 같이 뛰어나가는 바둑.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흙도 한 칸을 띄는 수도 있겠고요. 좌변을 먼저 눈목자를 해서 두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은 가장 일반적이죠. 자, 일반적인 행마는 백도 한 칸을 띄고 이제 흙도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이 변 쪽으로 눈목자를 벌려두거나 그런 수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이 좌악의 형태에서 백이 둔다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위로 누르는 그런 행마도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요. 네, 물론 충분히 가능한 수법입니다. 여기를 두면 흙도 띄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 받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귀를 노리거나 또는 튼튼한 의미는 있지만 네.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때는 한 칸, 예를 들어서 한 칸 한 칸 뛸 수 있는 모양 아닙니까? 네. 또는 날일자도 할 수 있고. 근데 입구자를 하게 되면은 중앙 쪽으로 나갈 때 좀 발이 느려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아, 뭔가 단단해 보이는 듯하지만 또 이 중앙 쪽으로 진출할 때는 그만큼 또 발이 느려지는군요. 네, 그렇죠. 바둑이라고 하는 게 늘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네. 한쪽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많아지면은 조금 얇아지고 집이 없으면 뭐 두터워지면 또 집이 좀 부족해지고 이런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모양이라면은 그래도 이 구자보다는 중앙으로 먼저 뛰어나가는 것이 머리를 내미는 것이 네. 더 급선무로 보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입구 짜는 경우도 있어요.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받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음 행마가 그렇게 썩 뾰족한 수법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한 칸 뛰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네, 역시 무난한 행마, 한 칸 행마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예요. 중앙으로 계속 나가느냐 아니면 좌변을 하나 지켜두면서 백돌 넉점을 계속 압박을 할 것이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거든요. 저보고 두라고 한다면 여기 눈목자 할 것 같은데 네, 왕천식 5단은 눈목자인지 이제 한 칸을 놓고 고민을 할 거예요. 아, 역시 실리보다는 전체를 보는 기사예요. 중앙 쪽을 선택을 네.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다음 행마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길 두게 되죠. 네, 중앙으로 한 칸 뛰게 되면은 흑도 역시 눈목자를 하게 돼서 가뜩이나 여기 두고 싶었거든요. 네, 두고 여기 두고 한 칸 뛰니까 같이 한 칸 뛴 것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모양은 여기 날일자하고 받으면 중앙 날일자 이 정도로 자세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저- 혹시요, 네. 백이 나를자를 했을 때 흑이 이제 들여다보고 차단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이 이 열지 말씀하시는 않나요? 거죠? 네. 이런 게 일단 아플 것 같아요. 아, 우선 한 방이. 네, 여기서 어떻게 봤습니까? 보통은 늘어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모양이 일단 찌그러지고요. 아, 네. 3, 3 이것도 괴롭고. 뭔가 맛이 나빠 예, 보이는데요. 아주 고약하죠. 네. 그리고 이 중앙은 언제든지 단수치고 이으면은 크게 시달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꾸 돌이 네. 쌓이면 상대적으로 아래쪽 흑돌 석점이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좌측의 백석점은 괜찮은 건가요? 뭐 이렇게 되면 물론 잡힐 수는 있는데 네. 백도 이제 하변 쪽 선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데도 뒷맛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나와 끊는 거 정도는 백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기력이 낮을수록 상대방이 이렇게 차단해오는 것이 가장 무섭거든요. 네. 근데 뭐 방금 전처럼 두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역시 나를자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역시 흑이 방금 변화도를 좀 보여주신 대로 여기 들여다보고 차단하는 것은 이 하변 쪽의 흑돌도 다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처럼 보여지고요. 이 모양이라면 그래도 백이 하나 받아둬야 되는 게 반대로 백이 이쪽으로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받기도 조금은 찜찜해요. 만약에 이쪽에 돌이 왔다고 가정하면 자하기는 아직도 뒷맛이 고약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백이 만약에 이런 데를 두면 흑이 안전하게 살려면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 정도 받아주는 것은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도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한 칸 뛰는 거는 흑도 같이 한 칸 뛰게 돼서 근데 날일자를 하게 되면은 흑이 붙였을 때 젖힐 수 있는 자세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라면은 한 칸 뛰는 것보다는 날일자. 반대로 이제 흑이 백도를 공격할 때는 이 모양이라면 여기 둘 거거든요. 아, 바둑 격언 중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여기 반대로 백이 뒀다고 가정하면 좋은 자리죠. 중앙 백이 두는 것과 흑이 두는 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중앙의 주도권이 달라지네요. 상대가 둬서 좋은 자리는 내가 둬도 좋은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곳은 거의 절대로 보입니다. 네, 역시 그 자리 지킵니다. 네, 백도 모양을 갖추고요. 자, 이제 하변의 흑돌 좀 벌려두거나 해서 좀 안형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디로 둬야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여기거든요. 아, 계속 중앙 쪽으로 진출하나요? 아래쪽은 좀 좁은 의미가 있어서 어딜 둬야 아. 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둔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에 백이 한 이 정도 교환해 두고 날일자 정도 하면 결국은 중앙 쪽을 백이 먼저 씌운다던가 하면 아주 답답한 형태예요. 네. 이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때 과연 이런 교환들이 이득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네. 네. 그 자리는 반대로 백이 이제 뭐 여기를 뛴다거나 또는 더욱더 압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런 데 돌이 있어야 나중에 이 백돌, 좌하에서 흘러나온 백돌을 공격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자리예요. 지금은 포인트가 중앙이 되겠군요. 이 바둑의 포인트는 중앙으로 보입니다. 제6회 황룡사상 등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2차전 본선 제19기입니다. 김혜민 선수와 왕천식 선수의 대국. 자, 초반 포석이 짜여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6회 황룡사상 등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왕천식 선수의 3연승을 김혜민 선수가 저지하러 출전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혜민 선수가 착점할 차례. 자, 여기서 손을 돌리고 선수 교환을 합니다. 여기야 이제 언제든지 백이 걸리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 걸쳐두고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띄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선우수가 바뀌는 대신에 나중에 우아기 쪽에 흙을 살짝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날일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받으면 바로 수가 나요. 생긴 것만 봐도 매우 불편하지 않습니까? 궁도가 뭔가 좀 약해 예.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날일자를 하면은 네.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걸쳤다라고 가정하고 네. 눈목자를 했다고 치면 그렇게 큰 집이 나진 않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젖히고 이런 정도는 늘 흙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받아주면 가장 보편적인 흐름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걸치고 나서 우변 지키면 이 정도 하나 걸쳐놓고 받아주면 여기도 아주 커 보이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략적인 포석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흙은 이제 우하기와 네. 좌하기 그리고 우상기 대략 확정가가 한 25, 30집 정도는 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백은 좌상기와 우변. 갈 길 먼 바둑이죠. 이 정도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그런 진행인데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 농담 삼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돌 한 2, 30수 더 놓고 반집 승부죠 그래요. 이게 진짜 반집 승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갈 길 멀고 어려운 바둑이 된다 이제 그런 네, 뉘앙스죠, 반집 예. 승부가 될 때까지 긴 승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김혜미 선수가 날일자로 웅수타진 이제 선수 교환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흙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 모양에서 백이 한 칸 뛸 때도 있잖아요. 백이 네, 예, 백이. 지금 한 수로 이렇게요. 네. 이때는 손을 빼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흙이 손을 뺐을 때 한 백은 어떻게 두나요? 한 그러면? 요만큼 두고요. 우선 큰 자리를 두고 네. 지금 이 돌이 없어요. 지금 네. 흙이 한 칸 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요 돌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요 돌과 요 돌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이 모양은 하나 호구를 치고 늘면 이 자리를 호구를 쳐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 여길 하나 찝고 이을 때 찝고 뭐 젖힌다거나 하는 수법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흙은 두 점을 잡고 사는 정도고 백은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틀어막는 형태가 됩니다. 아, 근데 이 형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재밌는 수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백이 한 칸 띄고 치중하고 입구자 늘고 호구를 쳤을 때 찝었는데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먼저 들여다보는 바둑이 생겼어요. 그때 백이 끊어서 두 점을 제압을 하면은 흙도 백돌 한 점을 제압하면서 관통을 합니다. 네. 서로 둘만 하고 있고요. 이때 만약에 그냥 이어주면은 흙도 꽉 이어서 이제는 백이 찝었을 때 힘이 덜하군요. 찝었을 때 이 교환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흙이 한결 더 수월하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설명은 초보자 여러분들은 바둑판에다 보여드려도 잘 못 알아듣는데 네. 한 고급자 정도 되면은 바로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원리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된다면 백이 날일자를 했어요. 그럼 초중급자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아 놓으시면 되고요. 네. 한 한 칸이 띄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손을 빼도 아직 뭐 잡히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걸쳐 가고요. 역시 왕천식 선수는 평범하게 두질 않아요. 매우 적극적이에요. 네. 저는 이런 모양이라면은 백판을 둬도 다 날일자를 받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백이 여기 둔다고 하더라도 우변에 그렇게 큰 집이 생기는 형태는 아니에요. 네. 아직 뭐 모양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협공하거나
지키고 이런 거는 네.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양이 생긴다면은 그냥 받는 거의 99% 이상 받을 것 같은데 왕천식 오다는 협공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기풍의 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취향의 차이죠. 김혜미 7단도 지금 한 칸 띄었다는 것은 그냥 양걸침할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백이. 근데 그냥 한 칸 띄었다는 것은 한 칸이나 또는 날일자로 흙이 받으면 우변 흑돌 한 점을 씌워서 강한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물론 이제 씌운다고 네. 하더라도 우변의 흑돌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백돌이 쌓여지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흑돌 넉 점을 공략할 때 응원군이 되기 때문에 꼭 잡으려고 씌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통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한 칸을 띄고 씌우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거로 보입니다. 근데 백도 이 중앙 한 칸으로 씌우기에는 간격이 좀 어떨까요? 변의 간격이 너무 넓지 않나요? 압박이 될까요? 그래도 이 모양이라면은 여기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날일자하고 이선으로 눈목자는 이런 정석이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모양에서 이렇게 밑으로 굴복당하는 것은 매우 두기 껄끄러운 수법으로 보이거든요. 뭔가 기세상 또 모양상 좀 중앙으로 적극적으로 두어가야 될까요? 네, 이런 데는 두 눈 감고 씌워야 되는 거로 보여요. 네. 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이게 어설프게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날일자 정도로 해서 이런 정도는 언제든지 흙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같이 빠져나가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흙이 이제 더 돌이 발빨라 보이네요. 예. 근데 돌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래도 백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네. 흑돌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시험 당하는 자체로 흙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공하지 않고 날일자로 받을 것이다. 저라면은 그 말씀을 네. 드린 게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김혜민 선수도 자, 기세 좋게 중앙으로 씌어갔고요. 이런 모양이라면 네. 모자를 씌우는 수는 지극히 당연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요. 네. 네, 저런 부분은 정석책에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정석이 진행되다가 원래 정석책에서는 이제 귀 날일자 하고 흙이 받을 때 이제 변으로 눈목자 행마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저 행마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책에는 이런 게 없죠. 네. 근데 정석책을 보면은 주변 배석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부분적인 귀의 모습만 나오지.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화 쪽에 강력한 원군이 있을 때는 아, 밑으로 날일자하고 이선으로 받는 것은 아까 김희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기세 부족이에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바둑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주변에 응원군이 있으면 네. 가장 강력하게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음, 반대로 상대가 강한 돌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전투를 피해야 돼요. 자, 이 좌학이 행마할 때도 계속 해설해 주실 때 경우에 따라서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배석을 참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둑 둘 때 그냥 의미 없이 정석을 나열하는 것. 네. 물론 초급자, 뭐 입문자, 초급자, 중급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고급자, 유단자 단계가 되면은 거기서 한 단계 벗어나려면 늘 주변 배석 상태, 배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전에 이 눈목자도 정석책에 나오지 않는 뭐 실전할 때 오로지 이제 나만의 감으로 그렇죠.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마 이게 이수가 물론 정석책에는 없는 수법이긴 하지만 네. 이 모양을 갖다 놓고 프로 기사들에게 100으로 어디를 둘 것이냐 하면은 네. 100명이면 100명 다 여기 씌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 네. 이치예요. 지금은 무조건 중앙 쪽으로 돌이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먼저 이렇게 슬쩍 물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물어보고 나서 씌우는 건 가능한데 네. 돌을 이렇게 갈라놔야 자연스럽게 중앙 쪽이 두터워졌을 때 아래쪽 흑돌 넉점을 공격하는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백이 연이어서 눈목자, 날일자 아주 발빠른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백돌이 차단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겠죠. 이 모양이라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 하나 붙이는 건 거의 받아줘요. 네. 여기를 하나 띄워놓고 그럼 이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고 일이 끊으면 이쪽 두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쪽 단수 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단수 치고 찌르고 끊었을 때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네. 이거는 꼭 백이 일방적으로 흑돌을 공격한다라고 보긴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일자로는 이런 수로는 네. 여기 먼저 하나 물어보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좀 보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그냥 하나 늘어두고 받을 때 이때는 굳이 뭐 공격할 필요 없거든요. 또 넘어가서 네. 뭐 이렇게나 이렇게 넘어가서 집도 만들고 연결을 시키고 아직 흑돌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수도 있긴 한데 김혜민 칠단은 다시 한번 중앙을 씌워서 네. 흑돌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여다봐요. 바로요? 보통은 하나 붙여놓고 하는 바둑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었다라고 가정할 때 네. 나중에 여기를 붙이게 되면 백이 당연히 안 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붙인 것만큼은 흑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죠. 그래서 붙이고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그냥 들여다봤어요. 혹시 백이 붙였을 때 안 받고 이렇게 호구 치면은 집으로는 물론 이득이지만 바깥쪽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지 않고 바로 들여다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들여다봤다는 것은 차단을 노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음 수는 이제 거의 붙인다고 봐야겠죠. 네. 네, 붙여갑니다. 역시 붙이네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늘어서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한다? 이거는 백이 좀 재미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쪽 젖히는 수를 많이 두고요. 끊을 수밖에 없겠고 다음에 이쪽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있는 것보다는 하나 단수를 교환을 해두고 있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네. 이때가 문제가 살짝 있어 보여요. 바깥쪽 단점이 워낙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신경 쓰이긴 하네요. 이수일기를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백도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백의 약점이 곳곳에 눈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네. 방금 전에 이쪽 날일자를 하기 전에요. 네. 좀 악수긴 하지만 이런 데를 먼저 하나 교환을 해두고 씌우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방어는 돼요. 하지만 단점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상변 쪽을 흑에게 먼저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리로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 점이 늘 어려운 거예요. 만약 이 교환이 있으면 이쪽 젖히고 끊을 때 이번엔 굳이 뭐 단수 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늘어도 됩니다.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네. 이 한 칸 뛴 수가 아주 기가 막히는 곳에 가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중앙 쪽으로는 확실한 봉쇄가 돼요. 하지만 상변 쪽으로는 미리 한 칸 띄워놓으면 집으로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대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어지간하면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저도 지금은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길 띄어야 되는 건지 씌워야 되는 건지 이쪽을 먼저 둬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이 딱 이 공간이 좁아서 딱 정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딱 이 감각적인 측면을 많이 요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뭐 기사들마다 다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알파고는 알고 거길 바로 둬요? 이제 두는군요. 근데 지금 두면은 안 봤거든요. 지금 두면은 네. 당연히 중앙 쪽으로 여기 젖히어서 늘면은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본다던가 하면 자연스럽게 탈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있거나 하면은 또 띄어서. 네. 근데 지금 누가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이제는 얘기가 또 달라졌군요. 저는 여기 한 칸 띄는 건 상상을 못 했는데 자, 그럼 흑이 만약에 젖힌다면은 백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상변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요. 이런데요. 이건 그래도 하나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늘어야 될 테고 네. 요거는 하나 들여다 봐놓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 둘까요? 이 모자 씌운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데 받아야 될 때 네. 흑이 한 칸만 띄었더라도 오히려 백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 모양은.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잡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공격을 하러 분명 씌웠는데 네. 두 번이나 씌웠는데 오히려 지금 백돌이 매우 불편하게 됐어요. 공격 대상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백함점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좀 무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젖히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한 칸을 띈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뭔가 작전을 달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로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약간 악수긴 하지만 이런 수도 있었을 테고 네. 그 전에 씌우는 수까지는 이제 뭐 당연해 보여서 할 말은 없는데 그 전에 이 수를 다른 연구를 한다던가 이거 뚫고 나가면 그래도 흑이 좀 편안한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중앙 쪽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자, 또 기세하면은 왕천식 선수인데요. 상대방의 의도대로 둬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기세 없는 제가 봐도 당연히 젖혀야 돼요. 네. 그렇네요. 여기 너무 잘 빠져나왔죠. 부분적으로만 놓고. 네. 이제 그러면 이 중앙 쪽의 백돌은 거의 패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잡히면 안 돼요. 집으로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 네. 이 한 점을 잡게 되면 흑은 신경 쓸 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의 늘어야 돼요. 이런 모양은. 근데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네.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한 칸을 띄는 이 흐름이라면은
저는 백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흙이 아주 잘 빠져나왔어요. 우선 그 그러네요. 한 점은 네. 살려야 되는 거로 보여요. 또 그건 느나요. 오, 간단하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받았다고 치고 쌍점으로 돼 있으면 이런 데가 약간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뭐 건너붙인다던가 그럴 때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하나 약간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선수로 해결하고 한 칸 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뭐 어려운 수는 아니거든요. 들여다보는 게. 네. 왕천식 5단도 쉽게 봤을 텐데 그래도 이걸 느나요. 왕천식 선수는 실내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렇게 집을 밝히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폭넓게 두면서 전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자, 우선은 한 칸을 띄어서 백돌에게도 조금은 보탬을 주면서 아래쪽에서 흘러나온 흙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 뛴다던가 하면 건너붙이는 맛을 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아, 거기도 또 파나가다 갑니까? 아마 여기를 늘었을 때부터 우변 쪽에 백돌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런 들여다보는 것이 거의 흙의 권리거든요. 네. 차단하는 것을 노리려고 여기도 늘은 거로 보이긴 하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왕천식보다.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것을 노려가고 있었군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흙이 여기를 젖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젖힐 수 있으면서부터 주도권이 지금 뒤바뀌었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들여다보면 거의 끊는 게 확실해지니까 보강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보통은 막아야 되는데 끊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근데 물론 당장은 흙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수가 있다는 것은 백은 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아, 또 항공입니까? 무섭네요. 뭔가 날일자 뒀을 때부터 한 수로 끝날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이어주면은 네. 요런 데 한번 찔러보고 타고 나오는 흐름은 백의 입장에서는 영 껄끄럽네요. 네. 백은 이렇게 끊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왕천식 5단도 사실 물론 이렇게 나와서 싸울 수만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흑도 신경 써야 될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투가. 당연히 백의 반발도 수일기를 했을 텐데요. 자, 이제는 백도 버리기에는 돌이 너무 무거워진 것 같고요. 요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은 서로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네. 모든 돌이 다 요석으로 봐야 돼요. 네. 근데 왠지 흐름이 원래 백이 쉬울 때만 하더라도 흑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흑이 공격하는 건지 백이 공격하는 건지 어렵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흐름이라면은 왕천식 5단 쪽이 좀 편안한 전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혜민 선수도 강하게 두는데요. 김혜민 하면 힘 하면 김혜민이죠. 원래 이제 바둑 스타일이 네. 역시 김혜민 7단도 이렇게 집바둑 그런 계열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두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두 대국자 모두 바둑이 끝날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는 전투입니다. 있고 뭐 이런 식의 전투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그냥 생긴 것만 봐도 모양이 터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백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접전으로 시작해서 이제 중앙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의 수일기가 더 정확할까요? 본선 19 김혜민 선수와 왕천식 선수의 대구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